덮을 아자인데 지금 똑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겁니다. 요 모양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게. 그리고 우리가 쓸 때는 요렇게 써요. 주로 아시는 글자는 요렇게 쓰면은 무슨 글자죠? 네. 선역, 서죠. 네. 선역서인데 전혀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복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설문입니다. 덮을 아자인데 복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림 문자 19강 이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림 문자는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네, 요런 글자입니다. 네, 요런 글자는 선생님 이제 교재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고, 교재가 이제 없으신 분들이라도 상관없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요 모양이 어떤 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소전체를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냥 보시기에 여기 이제 수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왼쪽하고 오른쪽 글자가 다르죠? 네. 네. 그래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글자를 갖다가 놓았어요. 네. 전혀 다른 글자인데 이 두 글자에는 연관성이 있어요. 네. 예전에는 없었던 글자인데 지금은 이 문자가 글자가 만들어진 거죠. 이후에. 네. 소전체 있을 때 한자의 숫자보다는 글자보다는 지금 글자의 숫자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왼쪽, 그러니까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글자는 이제 어떤 모양인 것 같으세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 예, 근데 없으시면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여기 혹시 수업에 오신 선생님들 중에 뭘로 보이십니까? 왼쪽에 있는. 종이 거꾸로 달리는 그죠. 종이 거꾸로 될 수도 있고. 네. 저는 도르래 같아요. 네, 도르래 같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별 모양 같지도 않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다른 개념으로 혹시 보시는 분 없어요? 네 가지로 하네. 네? 냄비 뚜껑. 네, 냄비 뚜껑. 네.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상상하는지를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이 글자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글자가 이제 교재의 뜻이 덮을 아자입니다. 네. 덮을 아자예요. 뚜껑이라는 뜻이죠. 네. 장독대도 덮어야 되고 물건이 있으면 다 덮어대요. 그 다음에 입도 열리면은 닫아야 돼요. 네? 하품할 때도 손으로 닫아야 돼. 네. 이거에 이제 글자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는 이때 쓸 때는 이 글자에 덮을 아자를 쓰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오른쪽 글자는 어떻게 보이세요?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고 손으로. 네,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글자 안에. 사람이 손으로 숫자를 세고 있어요. 100점이요? 100점. 100점? 아, 이게 얼마나 이 한국 교육의 점수화를 여실히 그냥 숫자로만 보이는 거죠, 일단. 네. 재밌게 표현하려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손으로 돌을 이렇게 떠받친다. 이거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요? 사람이 이걸 뭔가를 머리에 사람이 지고 있다. 이거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요거에다가 우리 배운 게 있죠? 멀경이죠? 예. 요렇게 하는 거고, 오른쪽 글자는 글자이면서도 그 안에 부수가 들어있는 걸로 보시면 되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자, 덮을 아자입니다. 덮을 아자인데 지금 똑같은 모양이죠. 요렇게 제가 해놓은 겁니다. 요 모양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게. 그리고 우리가 쓸 때는 요렇게 써요. 주로 아시는 글자는 요렇게 쓰면은 무슨 글자죠? 네. 선역, 서죠. 네. 선역서인데 전혀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복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설문입니다. 덮을 아자인데 복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복야라는 거는 덮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 왜냐면 덮을 아자니까. 덮을 아자에 복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글자 있는데 요거는 붙인 거죠. 제가 찾아봐도 여기 글자에는 없습니다. 소전체에는. 덮을 아자가 덮여있는 글자가 없다라는 뜻이죠. 아니면 제가 못 찾거나. 예? 그래서 이거는 덮을 아자를 놓아서 복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다라는 거는 뭔가 덮죠. 예.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거 지난 언젠간 강의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있어요. 청계천을 무슨 천? 복개천 그러죠. 예. 복개천. 그게 덮을복이잖아요. 그런데 덮을부거든요. 원래. 예, 그러니까 부개천 해야 되는데 한자용어를 잘못 쓰면은 그냥 복개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덮을 아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덮을 아자에 어떤 용례가 있는지 보고 나중에 뜻은 복야라는 뜻이에요. 자, 복야는 덮을부 다시 복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게 복자입니다. 요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다라는 뜻의 그러니까 한자에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까 용례를 보면서 이해를 드릴게요. 자, 이게 덮을 고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조개패를 더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조개패를 더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장사고가 된 거예요. 조개퍼에다가 덮을 그러니까 덮을 아자를 더해서 장사고가 된 거예요. 조개라는 거는 물물 교환할 때 화폐의 기능을 했다라고 다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개의 무리를 말하자면은 교환하는 거예요. 네, 교환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서역서로만 보이죠. 서역서. 서역서로 보이는 게 또 다른 글자가 있어요. 이 덮을 그 서역서도 있고 덮을 아자도 있는데 서역서에 이거에 원래 보이는 건 서역서인데 원래 글자는 요렇게 있습니다. 원래 이 글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서역서예요. 선역서. 서쪽에 가는 거는 뭐냐면 새가 둥우리를 튼다는 모양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서역서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서역서가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덮다라는 거는 조개의 무지 아니면 화폐를 덮다 아니면은 그 덮은 거는 무리를 짓는다 이런 뜻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냥 이 덮을 아자를 모르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선역서 위에 조개패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또 다른 용례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또 다른 용례가 있는 이거는 무슨 글자입니까? 아시는 분? 지금 이제 배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중에 너무 많이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허리요예요. 허리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의 소전체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제가 그림은 잘 몰라요. 손으로 예. 이렇게 짚죠. 예. 이게 허리요자예요. 전혀 다르게 간 게 아니라 선역서의 모양을 띠고 있다라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한자가 이 선역서와 같은 한자인데 모양은 선역서인데 선역서의 모양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덮을 한자의 모양을 갖고 있기도 하다. 또한 허리를 짚고 있는 모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게 이런 글자에 나오면은 어떤 용례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네, 일단 덮을 아가 나왔으니까 덮다 아니면 다시 한다라는 뜻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하냐면 이렇게 발전합니다. 네. 이렇게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글자에다가 사람인을 붙였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갑가가 된 거죠. 네.
이 조개의 폐를 갖다가 덮은 물이죠. 그러면 묶음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 묶음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는 누가 거래한다? 사람이 한다. 예, 같은 유형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을 더하여 그러니까 이 자는 어디에서 찾아요? 사람인 변에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건의 가격을 사람이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또는 가치, 원가 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덮다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개폐의 무리를 말하자면 무지를 가지고 물물을 교환하는데 사람이 쓴 거죠. 그러니까 값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제 그 글자의 더 확대가 이겁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 앞에 있는 글자를 보여드렸죠. 덮을복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덮을부 뒤집을 복자를 해놨어요. 보면은 서역서가 있죠. 우리가 흔히 대부분 서역서 부수로 아니까 여기가 있는데 이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자, 또 덮을부가 나오죠. 아니면 뒤집을 복이에요. 덮을부, 뒤집을 복. 앞에서 설명드린 게 왜 그러냐? 덮을 때는 복개천입니까? 부개천입니까? 부니까 부개천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꺼집었으면은 복개천이죠. 우리가 용어를 거꾸로 쓴 거죠. 하천이 있는데 뭐를 덮었다 그러면은 부개천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덮은 걸 요즘은 다 해잖아요. 그러면 그건 복개천이 되죠. 한자를 거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는 덮다 한가할 때 우리가 반복할 때는 이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열려 있는 것을 덮는 것이다. 그래서 용어의 자체가 덮을부, 뒤집을 복. 그래서 이거를 쓰다 보니까 정확한 용례보다는 편한 부보다는 복자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 복개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자로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덮을 아자가 있는데 이 한자의 어떤 부스는 조금 어려운 감은 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다양한 용도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자에다가 다시 부차를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복자예요. 지금 복자 설명은 아니니까 요게 길 간다라는 뜻이에요. 길, 행자. 이게 길입니다. 길. 네? 그리고 이거는 병이에요. 병을 요거는 사람이에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인을 이렇게 씁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를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예요. 네. 뒤쳐져 올 쳐. 뭐 이런 거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유사하게 맞히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니까 덮을부, 다시부 이걸 설명드리려고 그 한자에 갑가래든지 뭐 이런데 용례로 써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래서 자꾸 제가 이 찍어놓은 영상을 보시면은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동목 1일 유학입니다. 자, 한자 더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